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사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에 실시된 2026학년도 3강 어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의 강의를 함께 하시면 효과가 10배, 20배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첫 번째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환율에 관한 내용이다. 이거 P가 환율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그렇죠. 대조, 고정환율과 그렇죠. 변동환율.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까지 떠오르고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X, Y죠. 그렇죠. 그럼 X1은 뭐고 또 Y1은 무엇인지 이거를 결속해 가야죠. 자, 여기까지 알면 잘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매우 잘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로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세 번째는 개념이 나오죠. 이 통합 연결 개념이냐, 이게 분리의 개념이냐, 이 개념이 생각이 나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트레이드 오프. 제가 수십 번 강의를 했는데요. 이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떠올랐을까? 만약에 이게 떠올랐다. 그러면 대단히 여러분은 고수이십니다. 요것까지 떠오르면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주어진 환경, 그러니까 이게 무한이 있는 게 아니라 유한한 환경이에요. 유한한 환경에서 A와 B가 존재하는데 A가 늘어나면 B가 내려가고, 자, B가 올라가면 A가 내려가는 이런 네거티브 릴레이션이 있는 경우를 A와 B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이어서 자, 여기는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자, 이 부분이 나왔는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이 잠시 멈추시고 이걸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공부하고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뭐가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났냐. 이 sovereignty, 이게 이제 자주권이에요. 주권이에요. 자주권. 이게 올라가면, 자, 효율성, 그러니까 integrity, 서로 여러 개가 모여서 통합하는 것이 내려가죠. 여기서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자치권이 올라가면 이 지역의 통합권이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의 독립이 올라가면 경제의 통합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내셔널, 국가주의죠. 자국 중심주의가 올라가면 그 세계, 이게 내려가겠죠. 이러한 것을 트레이드 오프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여러분, 분리, 통화를 자국들, 세계 각각 나라마다 서로 통화가 다른 거. 그 다음에 그 유로 있잖아요. 유로존처럼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한 개로 통합해서 이 shared currency, 화폐, 공통화폐를 쓰죠. 유로라는 공통화폐를 쓰잖아요. 이거는 각각 화폐를 쓰면 뭐가 생기겠어요? 자주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국가의 자치권이 커지겠죠. 국가의 독립이 커지겠죠. 자,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서로 통합이 되고 효율이 좋겠죠. 서로 이렇게 계산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개념 지식.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이 밸런스라는 건데요. 물론 밸런스가 equilibrium이라고, 이게 평형 상태,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데, 지금 여기 이 글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 플러스와 돈이 나가는 거 마이너스, 흑자와 적자가 없는 요게 지금 여기 두 개가 더해져서 0이 되는 상태를 밸런스라고 하는데, 하나 더 나아가서 자, 이겁니다. 밸런스 시트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대조표라고 하는데, 요 밸런스는 대조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은 자, 부채가 있는 거고, 그다음 여기 보면 여기 부채거든요. 부채, 자본, 이퀄티, 자본.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지금 요 상태 요거를 이렇게 하는 이거를 밸런스 시트라고 그러거든요.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까지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좀 더 나가볼게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밸런스라는 것은 뭘 일컫느냐, 뭘 말하느냐, 상황이에요. 상황 어떤 상황? 다양한 힘이 있어요. 다양한 어마운트가 있죠. 양이 있죠. 양이 있는데 그게 이퀄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은 그렇죠.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예를 들어서 이 밸런스 무역에서 밸런스를 이뤘다는 것은 수입과 수출이 밸런스를 맞췄다는 얘기고 그거의 가치 돈이죠. 그거의 가치가 평형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면에 있어서 이 밸런스라는 것은 자 여기 돈 우리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나머지죠. 나머지 우리가 돈 막 쓰고 나서 나머지 양을 보통은 의미하죠. 자 페이먼트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요. 이 페이먼트라는 지불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지금 지출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수입 그러니까 뭐 들어오는 거 수입 지출과 수입을 페이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먼트 지불. 그래서 이거를 수지라고 해요. 지출 수입에서 수지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먼트를 수지라는 것은 자 보세요. 페이 지불하는 거 지불 받는 거 이런 행위를 페이먼트라고 해요. 결제라고도 하죠. 결제라고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수지 수입과 지출 이걸 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가 밸런스 그러니까 밸런스가 있는데 대차 대조표가 있는데 이게 페이먼트 수지 수입과 지출이 딱 맞은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국제 이제 경제학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페이먼트라는 것은 자금의 흐름 돈의 흐름인데 제품과 서비스와 자본 국가들과의 자본에 대한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페이먼트가. 자, 그 다음에 balance of payment라는 것은 통계적 그런 스테이트먼트, 아까 밸런스 시트처럼 어떠한 스테이트먼트인데요. 그건 요약했죠. 아까 보듯이 모든 경제적인 거래를 요약한 거야. 한 나라의 거주민과 또 그 나라의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어떤 특별한 기간, 뭐 1년 정도,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거주민들 사이에 이런 모든 거래를 다 요약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들은 자 재화, 서비스, 그 다음 수입, 그 다음에 금융 자산과 같은 그런 흐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먼트, 수지의 밸런스라는 것은 중요한 인디케이터, 알려주는 지표예요. 한 나라의 경제적 건강 상태와 능력을 뭐하는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능력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수입을 해요. 더 많이.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이 많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밸런스, 이 밸런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밸런스, 페이먼트 밸런스가 데퍼시스 되는 거죠. 데퍼시스라는 것은 적자예요. 적자. 어떨 때 적자가 아니라 당연히 수입이 많으면 엑스포트, 수출보다 많으면 당연한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통화의 depreciate라는 것은 통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통화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통화량이 있는데 그거에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디프레스. 어떻게 하면 수입이 많으면 통화 가치가 우리 자국의 통화 가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하자면 잉여가 생겨. 그것은 뭐냐? 수출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보다 수입보다.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appreciation. 통화 가치가 올라가요.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절상이라고 하고 통화 가치가 내려가는 것이 통화 가치의 절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 글을 읽으면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매뉴팩처링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는데 A라는 국가를 매뉴팩처링 경제 국가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서 생산량이 너무 많아져요. 생산량에 혁명이 일어나서 옛날에 10개 만들 것을 20개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돈이 많아지잖아요. 돈이 통화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B에서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요구가 많아져요. 뭐요? 여기 어그리컬처럴 국가, 이 국가를 이제 어그리컬처럴이라고 하면 농업 중심의 국가라고 가정하면 그 국가의 수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수요가 막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자가 일어나겠죠. 어디에서? A에서 적자가 일어나죠. 수입이 많아지니까. 자, 그러면 어때요? 통화가 어떻게 해요? 여기 통화가 절하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매뉴팩처링 국가의 통화가 가치가 떨어지겠죠. 자, 그러다 보면 어때요? 수출이, 여기에 있는 것이 수출이 잘 되겠죠. 왜?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잘 팔릴 거 아니에요. 옛날에 100원에 팔 거 80원에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수출이 어떻게 돼요? 수출이 더 늘어나겠죠. 값싸지니까 수출품의 가격이 값싸져서 수입은 대신 더 비싸지잖아요. 내 통화 가치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밸런스. 무역 밸런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수정이 되는 거죠. 무역 적자가. 그래서 평형을 이루는 거죠. 이게 수입과 수출이 이렇게 평형이 일어나요. 이해되셨나요? 네, 요 글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요약을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를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 개념, 이 단어는 다 개념입니다. 이 단어와 단어가 P, Q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는 개념이에요. 이 단어와 단어가 개념과 개념이 연결되고 또 이렇게 결속이 되는 거죠. 그거를 공부하는 것이 독해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다양한 커런시가 있다는 얘기는 각각 커런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디스팅트 다르겠죠. 독특한 커런시들이 각각 있는 거예요. 통화가. 그리고 통화가 또 어때요? 다 separate. 다 이게 뭐예요? 이 분리 개념이 생각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화폐가 exchange 메커니즘이 생기겠죠.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통화가 다르니까 서로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서로 화폐 교환의 메커니즘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케인지안 경제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 돈입니다. 돈 정책에 뭐가 생기겠어요? 각각 다 통화가 있으니까 자치권, 자율권이 있는 거죠. 자율권이 생기는 거죠. 오토노미.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각각의 커런시가 있는 것이고 통화 정책의 독립성도 있고 자율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통화에 어때? 자주권이 생기는 거죠. sovereignty.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겨요? exchange rate가 어때요? 플로트는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게 변동 환율이라고 해요. 변동 환율. 그래서 이 supply 공급, 통화량의 공급에 대해서 통제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이자율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 각각 나라가 어떻게 됐을 때 커런시가 분리되고 커런시가 각각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국가의 경제적인 안정과 성장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먼트 수지라고 그랬죠. 수지의 조정 메커니즘의 균형이 생기겠죠. 그 이자율이 어떻게 해요? 플렉시빌리티 하겠죠. 왜 각각 하니까 유동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역 밸런스가 생기죠. 밸런스가 조정이 생기죠. 아까 보셨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드의 밸런스, 이 트레이드가 됐을 때 밸런스가 깨지는 거, 불균형을 고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환율이 어때요? 픽스드 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픽스드 되지 않았다는 것은 플로팅, 변동이 있다, 플렉시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무역이 서로 균형이 맞춘다. 자동적으로 경제적인 자기 조정 효과가 있고 조정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렉시빌리티가 작동이 돼요. 자동적인 스테빌라이저로서 조종자로서 무역에 대해서 한 나라의 무역 밸런스가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이건 절하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퀴브릴리엄이 생기는 거죠. 회복되고 이퀴브릴리엄 스테빌리티가 생기고 자동적으로 조정이 생기죠. 무역 흐름에. 그래서 조정이 플렉시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뭘 가중하겠어요?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자치권. 이 자율권의 이득을 더 소중히 여기죠. 뭐보다. 그렇죠. 협조하는 거. 우리가 말했던
인티그레이션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거는 변동 환율을 얘기 드렸고,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이게 유로존에서 shared currency가 고정 환율이에요. 그래서 공유된 환율. 그래서 공유하는 환율. 단 한 개의 환율만 쓰는 거예요. 단 한 개의 환율만. 그래서 이게 통합의 개념이 되는 거죠. 단 한 개니까. 그리고 이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거 뭘 통해서 이자율이 플럭츄레이션. 이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 환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조정 기능이 어때요? 손상되죠. 불가능해지죠.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각각 국가들이 다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효율성이 생기죠. 왜 이 각각 할 필요 없잖아요. 효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통합이 일어나고 유로존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세울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때문에? 이 더 큰 트레이드 효율성에 대한 이익 때문에 통화 정책의 독립성에 손실이 일어나죠. 자, 이걸 보면 트레이드 오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쭉 하는데 요거 딱 보는 순간 트레이드 오프가 생각나야 돼요. 뭐가 이득이 생겨요? 효율성. 여기가 이제 효율성이 생기고 이게 독립성이죠. 이 독립성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그죠? 고정 확률이 아니었죠. not fixed죠. 여기는 shared currency고, 이해되셨죠? 독립성이 올라가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 얘기입니다. 트레이드의 독립성의 더 크게 독립성의 효과가 같은 이득에 대해서 독립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트레이드 오프.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가 줄어들어요? 거래 비용이 줄어들겠죠. 거래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왜? 한 나라니까. 환율할 때 그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고정 환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비슷한 국가 간의 국가의 조건들을 공유하겠죠. 효율성이에요. 인티그레이션이고, 공유된 화폐, 그 다음에 결속이 되는 거죠. 이 경제 지역 간의 결속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아주 단단한 시스템이 생기고, 픽스드 익스체인지 고정 확률이 생기고, 그렇죠. 강요되고 좀 강제적인 공유 환율이 생기죠. 그리고 똑같은 경제적인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경제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매우 인티그리티하고 비슷한 경제적인 블록이 생기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밸런스 시트 보셨고요. 자, 이제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단어를 이렇게 한꺼번에 단어를 이렇게 집합, 그 다음에 선명하게,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실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한 땀 한 땀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it 보였나요? it. 이거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it 떠오르면 to가 떠올라야죠. 자, 이거는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자,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요. 왜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독립적인 화폐를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고정환율이에요? 변동환율이에요? 그렇죠. 변동환율이죠. 변동환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있냐? 그 나라예요. 그 한 나라에 독립적으로 자신의 커런시를 갖고 있는 나라. 이거 다양한 나라예요. 다양한 커런시. 똑같은 거죠. 이게 같은 내용이죠. 요게 지금 그대로 내려온 거죠. 자, 결속이 일어났습니다. 어휘적인 결속. 요렇게 일어난 거, 요렇게. 이 나라는 결정들을 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그렇죠. 그 나라, 이 독립적인,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커런시를 갖고 있는 나라의 통화량, 이걸 통화량으로 해석해야 돼요. 통화량을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이자율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트, 설정할 수 있어요. 뭐요? 그 나라의 화폐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테일러드, 딱 맞춰지게, 우리가 재단하듯이, 옷을 내 몸에 딱 맞게 만들듯이 통화 정책을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어디에 맞추나요? 그 나라의 독립적인 국내죠. 그 국내의 경제 사정들에 따라서
국내 사정자에 따라서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내가 일어났다. 그럼 그거를 화폐,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고 또 성장률이 어떻게 좀 저조하다. 그럼 또 화폐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그 나라의 독립된 국내 사정에 따라서 재단할 수 있을 것은 같은 얘기.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변동 환율이죠. 변동 환율이에요, 지금. 변동 환율.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변동 환율에서는 뭐가 생겨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통화 자주권에 대한 얘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또한이 나왔죠. 그러면 변동 확률에서 첫 번째 통화 자주권이 있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환율이죠. 환율.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렇죠. 그 나라의 독립적인 화폐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화폐의 환율이 어때요? 그렇죠. 고정되지 않았죠.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을 때 변동 확률이니까 고정되지 않았을 때 자, 그 독립적인 환율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환율 정책을 갖고 있는 무역 파트너 그 나라의 무역 파트너 우리 A, B로 얘기하면 자, B가 이죠. B. 우리가 지금 A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manufacturing 여기는 agriculture 그런 그 컨트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대 파트너와 뭐가 그렇죠. 환율이 파트너와의 환율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조절되는 게 이게 중요하죠. 컨트롤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조절돼요? 트레이드 임밸런스, 아까 트레이드 임밸런스가 생기잖아요. 그 임밸런스가 생기는 것을 상쇄합니다. 그를 상쇄하기 위해서 조정이 돼요. 뭐일 때? 변동 환율일 때. 변동 환율일 때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스스로 통화 주권을 가지고 있죠. 통화 주권. 두 번째는 환율을 자동 조정해요. 환율 자동 조절. 자, 환율 자동 조절. 자, 첫 번째가 통화 자주권, 통화 독립권. 그래서 also가 나와서 자동 조절도 한다. 뭐가? 변동 환율이. 자, 이해되셨나요? 이 조정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조정을 한다는 게. 자, 그럼 봅시다. 한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 agriculture. 자, 농업에 특화된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이걸 B라고 했고, 그 나라가 트레이딩에 누구와 manufacturing 경제를 갖고 있는 이걸 A라고 하면 가정 A 국가, B 국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서로 어때요? 경제 시스템이 다르죠. 경제 시스템이 달라요. 자, 갑자기 증가해요. 뭐 생산성이 어디에서? 그렇죠. manufacturing A 국가 manufacturing 경제에서의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해요. 그럼 뭐가 생겨요? 통화가 많아지겠죠.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agriculture B라는 국가의 생산품 이게 뭐겠습니까? 농업 생산품이죠. 농업 생산품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생겨져. 돈이 많으니까 수입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공급 과잉이 일어나요. 공급 과잉. 매뉴팩처링 제품 우리가 아까 뭐요? 이 프로덕티브 이게 지금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10개 만들 거 20개 만드니까 이 매뉴팩처든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공급 과잉이 일어나겠죠. 공급 과잉이 일어나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우리의 통화의 가치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수입이 막 들어오죠. 왜? 통화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럼 불균형이 일어난 거죠.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 그래서 매뉴팩처링 그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립드 미끄러져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게 수지라 그랬죠. 수지의 적자 밸런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국제 수지의 적자가 발생한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지불이죠. 지불 수지의 적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우리가 대차 대조표에 적자로 표시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적자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수입이 많아지겠죠. 뭐보다도 그 나라가 수출하는 것보다도 그 매뉴팩처링 이코노미 경제가 이거 이트는
manufacturing 경제가 수출하는 것보다 가치상 돈으로 평가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돈으로 평가했을 때 더 많이 수입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적자 어떤 적자예요? 경상수지 적자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경상수지 적자예요. 자, balance of payment deficit가 이겁니다. 지금 이거 경상수지 적자가 뭘 일으키겠습니까? 적자가 생기니까 manufacturing 국가의 화폐가 어떻게 되겠어요? manufacturing A 국가의 화폐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평가절하가 되죠. 평가절하가 돼요. 그래서 그 manufacturing 국가의 수출품이 어떻게 돼요? 수출품이 더 싸져지겠죠. 수출품이 싸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부스트는 확 올리는 거예요. 뭐를? 요 수출품 가격 수출 요거 export 수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균형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균형이 생기는 거죠. 왜요? 수출이 막 늘어나면 어때요? 돈이 막 외국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부족했던 데피시트가 균형을 이룬다.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균형에 관한 얘기죠. 균형. 그래서 환율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환율 조정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균형을 자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다시 수지 적자가 일어나서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화폐가 그렇죠. 평가절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수출품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수출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 균형이 생긴다. 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이 이게 7번 문장이 가장 중요했죠. 자, 이번에 이제 but 나와서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대신에 이번에는 매뉴팩처링 국가와 아그리컬처 국가가 공유를 해요. 한 통화로 공유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뭐예요? 고정환율이죠. 고정환율. 이제는 그래서 벗이 되는 거예요. 고정환율을 한번 써보자. 한번 생각해보자. 했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이 케이스가 무슨 케이스예요? 그렇죠. 공유된, 고정환율된, 통화가 고정환율된 케이스에서는 조정 기능, 아까 위에서 말했던 조정 기능, 이게 조정이 됐잖아요. 이게 조정이 저절로 됐잖아요. 이퀴브릴리엄이 조정이 회복됐잖아요. 위에서 말한 조정의 유형이, 조정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에서는 통화가 공유된 경제의 케이스에서는 조정의 유형이 위에서 말한 조정의 유형이 어떻게 우드낫 아마도 어떻게 돼요? 가능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might be 아마도 이게 뭐예요? 분리된 커런시니까 이게 변동 환율이 되죠. 각각 환율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득이 되겠어요? 재앙이 되겠습니까? 지금 조정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정 변동 환율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은 뭐가 좋아요? 그렇죠. 변동 확률로 하는 것이 이득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어려워요. 이 구분도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이 케이스는 지금 뭐예요? 공유된, 그러니까 고정 확률 케이스에서는 조정 기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통화를 분리시키는 것이 더 좋을 거란 얘기예요. 어떤 사이일 때 이렇게 체계가 다르잖아요. 국가의 체계가 다른 국가일 경우에는 이 변동 환율이 더 좋을 거예요. 왜요? 조정 기능이 안 일어나니까. 자, 또한 나왔죠. 또한 아마 요 이트하고 요 대트는 여기 이트 대 가주어 진주어죠. 아마 또 케이스가 될까? 어떤 케이스가 되냐? 한 개의 경제 블락을 경제 지역을 갖고 이게 뭐예요? 유로존이죠. 유로존. 단 한 개의 경제적인 영역인 가령 구성되는 거죠. 뭘로만? 그렇죠. 매뉴팩처링 경제에 의해서만이 구성된 그와 같은 유로존 같은 단일 국가는 사실상 몇 개의 나라, 예를 들어 30개라고 합시다. 30개 나라로 구성된, 사실상 30개 나라로 구성된 단 하나의 경제 영역인 경우에는, 영역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나요?
이 경제지역, 이 유로존은 뭐예요? 그렇죠. 고정 환율이죠. 고정 확률의 경제지역은 사실상 이 몇 개, 그래서 예를 30개국을 합시다. 30개국의 나라로 구성된 것이 또한 케이스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자, 고정 환율인 경우에는 이렇게 경제 체제가 단 한 개로 아주 30개국 나라가 모여가지고 단 한 개의 경제 국가 유로존을 만든 케이스가 또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게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통화를 공유하는 거. 이게 고정환율이죠. 유로존이죠. 그들은 여기 국가들 많은 나라로 이루어진 이 국가들이 고정환율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거예요. 효율성. 고정환율은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이제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빨리 해석해 가지고 이거지 하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separate currency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렇죠. shared죠. shared currency가 되는 거고, 경제적인 sovereignty, 이거 뭐예요? 경제 자주권이니까 이게 뭐예요? economic integration이죠. 통합, integration, 경제 통합. 그 다음에 변동, 유연성도 있고 자율권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고정되어 있겠죠. 여기는 고정되어 있고 변동되고 변동환율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고정환율이겠죠. fixed exchange rate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건 depreciate 뭐예요? 절하, 평가 절하가 되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럼 여기 뭐예요? appreciate가 되겠죠. appreciate. 자, 그 다음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 그럼 뭐예요? 초과 공급이 되겠죠. excess supply가 되겠죠. 그 다음 수입이 많아져요. 그럼 반대는 그렇죠. 수출이 적어지겠죠. exporting, 수출이 적어지겠죠. 자, 그 다음 경제적인 자율권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경제적인 효율성이죠. economic efficiency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고, 자, 이게 뭐예요? 다시 경제적인 자율권 대신에 economic efficiency가 되는 거예요.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게 경상수지 적자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균형을 맞춰야죠. 그래서 equilibrium이 되겠죠. 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오늘 꼭 트레이드오프 개념 꼭 챙기시고요. 분리통합 개념 꼭 챙기시고, 요 대조 개념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